그래서 이제 천연 섬유유연제 만드는 시간이잖아요. 그 전에 만드신 걸 조금 어떻게 써보셨는지 얘기 좀 조금 들어볼게요. 네. 우리 치약도 만들었고 비누도 하셨고, 예, 비누는 아직 못 써보셨으니까 잘 되고 이렇게 숙성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예, 잘 놔두셨어요? 네. 굳었어요? 다 굳었어요? 안 굳으신 분 있으신가요? 겉에는 거의 다 굳었어요. 예, 예, 겉에, 예, 네. 그 정도면은 좀 한 달 정도 말리시면 계속 굳으니까요. 놔두시면 되고, 치약은 그럼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소금 맞나요? 소금 조금 세게 들어간다 보네. 소금 맛이 근데 처음에 천연 치약을 쓰시면 적응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가 행사 갔을 때도 부스 활동 차려놓고 치약으로 만들게 하거든요. 근데 느낌에는 한 반 이상은 갖다 그냥 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응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이런 치약이. 저도 처음 닦을 때 언제였냐면 저는 한살림 회원인데, 제가 오래된 한살림 회원인데, 예전에 한살림에서 계면활성제가 안 들은 치약을 생산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 하고 한 10여 년 전에 그걸로 집에서 좋은 거라 보다 해서 닦았더니 제 의도와는 다르게 막 침이 주주주주 옆으로 막 새면서 거품이 안 나니까 확실히 뭔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약에는 반드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고,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성세제라고 치약을 말하는 거고요. 가끔 얼마 전인가 그 방송에서 애기들 먹는 치약 뭐 위에 하다니 뭐 엄마들 난리 났었죠. 사실 저는 그 전에도 절대로 그거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했거든요. 특히 뭐 가그린 비슷해요. 전부 다 가그린도. 이렇게 치약 같은 거 자꾸 넘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뭐 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헹구실 때도 좀 많이 헹구셔야 되는 거고, 그 치약이 이렇게 드신 다음에, 이렇게 닦은 다음에 뭐 바로 드시면 맛을 아세요? 예, 맛을 못 느끼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걸 먹어도. 예, 그게 혀가 마비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연 치약을 쳤을 땐 그게 없어요. 쓰시고 뭐 달고 바로 먹으면 바로 맛이 쫙 느껴집니다. 예, 그 대신 이제 거품이 안 나고 이게 좀, 예, 그러니까 맛이 그 오묘한 맛이. 시중의 치약은 사카린까지 들어가는 거 배우셨죠? 사카린, 단맛이 나요. 잘 느껴보세요. 특히 보통 내가 치약을 쓰면 이게 단맛이 난다는 생각 하나도 못 하시는데, 천연 치약 쓰신 다음에 일반 치약 딱 바꾸시면 왜 이렇게 치약이 달지? 이렇게 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미각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설탕을 넣으면 이빨이 썩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넣고 사카린을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맛을 미묘하게, 소금 치약은 소금 조금 많이 들어가서 짠맛이 느껴지는 거지만, 이렇게 단맛, 짠맛 이렇게가 섞여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향까지 해가지고 한 게 우리의 일반 시중 치약이에요. 그래서 처음 쓰실 때는 상당히 조금 거부감 드신 분들 꽤 있으세요. 근데 써보시면 알아요. 계속 써보시면 치약이 다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고, 아침에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훨씬 더 개운한 거 느끼실 수 있으니까 적응하시는 걸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입자가 천연 치약은 조금 굵게 나오는 경우 가끔 있어요. 입자들 가르는 거. 그게 너무 굵으면 잇몸이 상처를 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만드신다고 하실 때도 아주 곱게, 완전히 곱게 갈아서 잇몸이 상처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집에서도 꼭 그 레시피가 그게 다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 농도를 조금 조절하시거나 비율을 조절하시면 맛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집에서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건 조금 더 넣고 덜 넣고 막 이렇게 비교해서 식구들한테 품평회처럼 해보시면 조금 이렇게 내가 맞는 입맛의 치약을 조금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카 추출도 들어가고 뭐 우리 애플 계면활성제 들어갔죠? 애플 계면활성제는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거품은 안 나겠죠, 사실. 예, 그러니까 거품이 안 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품이 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조금 바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국 중간에 갔다 왔다 그랬는데, 중국에 이렇게 단체 여행객들 가는 데가 아니고요. 이제 전 개별로 갔다 온 거라서 갔는데, 시골의 어떤 마을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밥 먹으려고 식당을 막 찾고 있었어요. 막 찾고 있는데 식당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뭔가 막 씻고 계세요.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요즘도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퐁퐁에다가 사과 씻고 배 씻고 과일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씻어야지 된다고 선전하고 우리한테 팔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씻는 분 계시더라고요. 있기는 뭐 락스에다 담궜다가 막 이렇게 그거를 저도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식당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뭘 하고 있었냐면 뭔가 씻고 있었어요. 뭘 씻은 고기를 진짜 육고기 큰 육고기를 씻고 계셨는데 우리가 씻는다 그러면 육고기는 보통 그냥 물에다 이렇게 헹구는 개념이죠. 그 아주머니가 옆에서 뭘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물에다가 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우 정말 중국이 이게 잘못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사람들이 아직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니거나 개발도상국이 조금 이제 되려고 하는 데들은 환경에 대한 의식이 없고 세제 같은 게 막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사실 때도 잘 빠지고 그래서 모든 데다 다 써.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중국 진짜 좋은 것들도 있지만 너무 또 저렴하게 들어온 것들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거리나 이렇게 자기가 광고 같은 데 이렇게 현혹돼가지고 우리가 좋은 게 나온 것처럼 속지 마시고 내 주관을 좀 가지시고 한다면 훨씬 더 몸과 환경이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천연 EM으로 만든 섬유유연제를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 소개하기 전에 준비물 다 꺼내 보시고요. 제가 좀 확인해야 되니까 준비물 꺼내주세요. 자, 다 꺼내주세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요. 두 분. 여유를 더 가져오신 분 없으세요? 혹시? 없으시고, 안 가져오셨고? 안 가져오셨고. 자, 선생님은 조금 이따 제가 큰 병 하나 나오면 드릴게요. 자, 뚜껑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여기 삐찡 분리수거하는 데가 바로 앞에 있어서 제가 갔더니 누가 친절하게 뚜껑은 또 다른 재질이라고 뚜껑 따로 헤드 따로 이렇게 해서 제가 뚜껑을 찾다 못 찾고 다른 옆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뚜껑만 맞는 거 대충 골라온 거예요. 예, 뚜껑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다가 만드실 건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첫날에 원래는 책에 보시면 아시죠? 책에 1000ml 해가지고 한 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 향을 조금 다르게 선택을 두 가지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나눠서 500으로 두 개를 준비를 부탁을 드렸었어요. 집에서 섬유유연제는 다 쓰시죠? 네. 네. 섬유유연제 안 쓰면 빨래가 안 될까요? 무슨 일어나요? 예. 제가 작년에 또 쇼핑한 경험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파마하러 가는데요. 참, 그 파마하러 미장원에 작년에 어딜 갔더니 11월 달쯤이었어요. 11월 달이 한참 정전기가 건조한 때잖아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미장 가면 이제 옷 이렇게 걸어두고 앉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옷을 외투를 쫙 벗는데 이게 정전기가 머리에 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열리니까 그 미장원에 계신 그 주인 그 헤어드레스 하시는 분이 저보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피존을 이렇게 뿌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피존 물을 타서 여기다 뿌리라는 거예요. 맞긴 맞죠. 정전기가 안 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니 또 한 대 맞은 듯한 피존은 빨래에다 쓰시는 거지 머리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섬유유연제라는 걸 쓰는 게 맨 빨래 마지막 물에다가 그냥 다시 헹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물에다가 그냥 걔가 짜가지고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옷에 다 있잖아요. 우리 피부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머리도 뿌려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 섬유유연제라는 거를 한 80년대 초반부터 피존이라는 회사가 1등 예. 그래서 선전을 이제 피존을 해야지 빨래가 완성된 듯이 이렇게 선전을 해서 아주 잘 팔려서요. 그 뒤로도 많은 회사들이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물에 헹군 물에 얘가 아예 섬유유연제 넣는 통이 따로 있죠. 예, 거기다가 넣어서 헹구게 되면 우선 정전기를 방지한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했어요. 또 정전기 방지용으로 만드세요. 섬유 넣으신다고 부드러워요 옷이. 부들부들해집니다. 또 아까 냄새, 향기가 좋은 향이 뭔가 나죠. 그쵸? 예. 세 가지가 기본으로 많은 이렇게 느끼기에 옷이 좀 부들부들해야 되고 정전기 기본으로 안 나야 되고 또 향기까지 거기서 더해져서 나니까 이러면 훨씬 좋구나 해서 섬유유연제를 쓰는데 우리나라가 참 우리나라가 세제를 좀 많이 써요. 쓰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셔서 그 세제함에 넣었는데
서양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엄마들은 섬유유연제를 안 쓴다 그래요. 그 안 쓰는 이유가 잘 들어보면 맞아요. 왜냐? 섬유유연제가 이렇게 옷 속에 나와 있는데 합성으로 들어간 화학이잖아요. 이게 내 몸 피부에 계속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아토피 있거나 이런 집들은 그런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감한 체질이거나. 자, 쓰면 안 되고 또 하나 물에 분해가 잘 안 되는 합성으로 된 화학 제품을 물에 또 탄 거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안 쓰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걸 또 굳이 하나 썼어요. 제가 아는 분이 원래 지금 요 또래들이나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으시고 이래서 락스에 대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락스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락스 그쵸? 그런데 요 연대보다 조금 더 올라가신 할머니 세대 정도 되시면 락스에 대해서 상당히 신봉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 넣으면 완전 깨끗해지고 하얘지고 막 그러니까 아는 분이 시어머니가 옷이 이제 애 옷이 하얗지 않고 약간 누린기를 해주니까 락스를 쓰라고. 며느리는 잘 안 쓰고 있었는데 별로 자기 좋아하지 않아서 락스도 없었대요. 근데 락스를 써서 깨끗하게 하라고 애가 옷이 그게 뭐냐고 들끼리 한 게. 그래서 락스를 사다가 물에 담궈가지고 그 엄마가 엄청 깔끔한 엄마가 집이 막 맨질맨질해요. 그래서 그걸 락스를 사용한 이후에도 엄청 많이 헹궈서 진짜 자기는 열심히 헹궈가지고 냄새 안 날 정도로 해가지고 애를 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거든요. 옷 입히자마자 여기에 발진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팔에. 락스가 그 옷 섬유에 묻어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지금 헹궈도. 근데 우리는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옷에 당연히 묻은 상태로 되잖아요. 이건 헹군 것도 아니고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굳이 필요 없는 걸 자꾸 우리가 쓰게 하는 것, 소비를 하게 하는 거 생각을 조금 바꾸신다면 내가 이거 안 쓰고도 빨래 충분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오늘은 섬유유연제를 만드시는데 이걸 우리가 배운 EM으로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EM으로 만들기 때문에 EM이 가진 좋은 성질을 한번 또 응용을 해보자는 거죠. EM. 자, EM으로 하면은 우선 냄새가 제거됩니다. 그렇죠? 꿉꿉한 냄새나 이런 거. 예, 기본 EM만 쓰셔도 조금 이렇게 잡다한 냄새들 없어져요. 자, EM 없어지고. 또 정전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모니터 닦을 때도 EM을 묻히셔서 하면 훨씬 더 좋다고. 예, 그러죠. 정전기 안 생겨요, 기본. 자, 그 다음에 EM으로 옷을 빨래를 하시면 옷이 뻣뻣하지 않고 보들보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면 마지막 그 섬유유연제 통에다가 EM 발효액만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걸 세탁 세제에다 넣으셔도 되지만 발효액을 섬유유연제 통에다가 그럴 때는 이렇게 보시죠? 색깔이 이렇게 빨래니까 당밀로 하지 마시고 흰설탕 발효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요거 조금만 들어가도 물에는 별 티가 안 나거든요. 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너무 그냥 EM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 만들어진 게 요거를 천연으로 만드는 섬유유연제랑 복합을 한 거예요. EM으로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그래서 복합을 해서 만든 게 오늘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기본 EM으로 처리를 하면 꿉꿉한 냄새나 이렇게 빨래 특유의 그런 이상한 냄새가 안 나지만 여기다 섬유유연제는 맡으면 향기가 뭐 캡슐이 터진다 그런 거 모르잖아요. 향기를 또 첨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는 에센셜 오일, 천연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로 향기를 첨가해서 꿉꿉한 냄새뿐만 아니라 그걸 없애는 작용뿐만 아니라 더 좋은 향이 이렇게 들어가서 향이 나도록. 그렇지만 써보시면 그 시중에 섬유유연제처럼 향기가 막 진하게 이렇게는 안 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당한 농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향기를 더 넣어서 첨가해서 만드는데 구연산이라고 혹시 들으셨어요? 구연산 써보신 적 있으세요? 가정에서? 어디서 쓰셨어요? 닦을 때. 예, 베이킹 소다 같은 거랑 이렇게 친환경 살림법 하면 베이킹 소다랑 구연산이랑 거기서 막 뽀글뽀글하면 그걸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구연산이라는 걸 또 넣을 거예요. 그래서 구연산은 요즘 먹는 구연산이에요. 구연산이 여러분들 음료수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 구연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은 그 먹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이제 세제 쪽에 맞춰서 쓰는 건데 구연산을 그냥 물에다만 풀어서 쓰셔도 섬유유연제가 돼요.
이엠 아니고 그냥 물에다가 풀어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풀어서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구연산이니까 pH가 뭘 것 같으세요? 산성이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세제들은 중성이 아니라 알칼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산성과 알칼리가 합쳐야지 중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연산을 가지고 마지막 머리 헹군물에 이렇게 풀어서 쓰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옷감도 따라서 부드러워져 중성으로 맞춰지니까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 세제를 또 중화시켜서 세제 찌꺼기가 좀 안 남게 하는 효과들도 있어요. 구연산이니까 구연산만 쓰셔도 친환경 살림법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 EM 섞고 이제 기타를 좀 섞어서 하나의 에센셜 오일을 첨가한 천연 EM으로 만든 섬유 유연제를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책자 보시면 제가 조정을 좀 했어요. 이거는 단으로 나눴을 때 약간 조정을 해드린 거예요. 50, 50으로 하셔야 되니까 헷갈리실까봐 오늘 두 통만 들어가시는 건데요. 그쵸? 예. 두 통이라서 이게 합치면 거의 500이 돼요. 그쵸? 예. 거의 500대게 이렇게 해서 두 통이 만들어져서 향기는 따로따로 하는 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향기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십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한번 향기 맡아. 지난번에 비누 맡을 때도 뭐 이렇게 드셨잖아요. 네. 에센셜 드셨죠? 네. 그래서 자, 오늘 아주 에센셜 오일 치고는 고급은 아니에요. 아주 고급 비싼 거는 얼굴에 쓰는 거, 몸에 쓰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중저가입니다. 향은 맡으실 때 에센셜 오일은 이게 농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맡으시면 잘 몰라요. 약간 향수 이렇게 하듯이 조금 해서 이렇게 하셔. 이 향 이렇게 하면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한번 향기를 맡아보시고 여기 앞에 이름은 써 있어요. 내가 이 향 해야지 그럼 밑에다가 책자도 적으세요. 자, 그래서 나중에 고르시면 되니까 향은 3개 다 돌릴 테니까요. 한번 다 맡아보시고 네. 선택하실 겁니다. 네, 3가지 다 맡으셔야 돼요. 이름 써 있어요. 그 앞에 보시면. 그게 영어로 되는 거죠. 한글로 써 있는데. 아니, 그게 영어로 세 개만 더 고민되실 수 있어요. 또 뭘 해야 될까. 까지만 하십시오. 자, 향을 돌리세요. 좀 다 익숙하지 않으세요? 맡으면 이름은 좀 잘 모르는 거. 다 되셨나요? 자, 라벤더 향 다 드셨어요? 두분 맞습니다. 또 페퍼민트 다 맡으셨으면 조금 받겠습니다. 네. 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향 맡으신 3개가 라벤더, 페퍼민트, 그레이프프루트예요. 예, 3가지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라벤더, 이렇게 제일 큰 병에 있던 라벤더는 가장 무난한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임산부한테 쓰지 않아야 되는 향들이 있어요. 출산을 좀 빨리 서두른다든가 뭐 자궁 수축시켜서 그런 거가 있는 향이 있는데 라벤더는 가장 애들도 우리 라벤더는 아주 향기 제품 나오면 일반적으로 많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벤더는 라벤더 꽃 보셨어요? 라벤더 허브 팔 때? 예, 예, 보라색 깔라는 거 거기서 추출한 겁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향이라는 거. 페퍼민트. 요거 맡으시면은 애들은 요거를 딱 하면요 치약 냄새. 네. 뭐 이렇게 화한 그 멘톨향 같이 이렇게
화한 향이 났고요. 얘는 페퍼민트는 적절하게 쓰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를 과하게 쓰면 뜨거운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시원한 느낌을 느끼니까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페퍼민트는 좀 화해서 정신을 좀 깨워주는 듯한, 이렇게, 그쵸? 약간 몽롱할 때 탁 깨워주는 듯한 시원한 그런 향입니다. 자, 얘도 무난하고요. 자, 요 제일 작은 병에 있는 향이 그레이프프루트예요. 무슨 과일이지 아세요? 이 과일이에요, 이름. 우리나라에서는 요렇게 얘기하고요. 예, 일본 애들을 제가 지난달인가 일본 애들 다니는 유치원에 갔어요. 그 옆에 일본 통역 선생님이 있고요.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옆에서 선생님 계속 통역해 주는데 그때 이 향을 다른 거 할 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향을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일본 애들한테 그레이프프루트 데스네 막 이러면서 예, 일본은 그냥 요 이름을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말로 바꿔서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자몽이에요. 자몽, 그레이프프루트가 자몽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오렌지 같다라고 자몽이 이렇게 커가지고 오렌지가 그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껍질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프프루트가 자몽이라서 약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렌지, 레몬 뭐 이런 게 그 향이 잘못 맡으면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달달하죠, 다른 거보다. 레몬은 좀 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좀 달달합니다. 그래도 자, 요거 세 개 중에서 두 가지 적으셨어요? 네, 뭐를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오늘 이 섬유유연제 만들기는 나중에 교육을 가신다고 했을 때 조금 편하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하실 수도 있는 소리. 재료가 많진 않고요. 재료가 하나가 준비가 조금 번거로운 게 있다면 이 발효액을 강사가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첫날에 만들었어요. 선생님도 첫날 오셨을 때 다 만들고 간 거예요. 한 지금 2주 지난 거거든요. 그렇게 요거 하나가 번거롭고요. 나머지는 좀 재료가 다른 거에 비해서 간단한 편이에요. 짐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물에다가 발효를 한 게 아니라 예, 그 약국에서 사오신 정제수에다가 한 거예요. 정제수에다가 집에서 발효액 다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쵸? 만들어 보셨더니 뭐 약간 지저분하게 이렇게 걸쭉한 것도 생길 때가 있고 위에 뭐 뜰 때가 있고 근데 정제수 보세요. 하나도 뜨는 게 없죠. 위에 보면 깨끗해요. 예. 얘는 정제수가 기본한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미생물,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만 넣어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에 쓰는 거, 화장품 만든다던가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해야 될 때는 정제수를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쌀뜨물은 좀 하면은 막 이렇게 쌀뜨물 성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제수에다가 먼저 발효를 해주셔야 되고요. 정제수는 약국에 가시면 사실 수 있어요. 여기 1리터에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약국마다 뭐 정제수라는 이름도 팔고요. 너무 신경 쓰시면 큰일 납니다. 중류수라는 이름을 팔아요. 네. 근데 간혹 저도 주문을 하라고 제가 안 사고 이제 좀 사서 누세요 하고 하면 여기에 딱 식염수가 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이걸 돈이 안 된다고 안 갖다는 데도 많은데 식염수는 다 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얘기하시면 물병 똑같이 생겼어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식염수는 반드시 중류수나 정제수라는 이름으로 된 거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국에 안 팔리는 약국은 아예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좀 준비하실 때 약국 같은데 가격도 지 마음대로 1,000원. 우선 대표님이 1,200원인가 주고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1,500원 하는 데 있고 옛날에 갔다는 데는 1,000원 하는 데도 있고 마음대로입니다. 하여튼 좀 싼 데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준비하는 게 약간 번거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EM 쌀뜨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쌀뜨물이 아닌 거예요. 그쵸? EM 정제수 발효액이에요. 요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 같은 날씨니까 기간을 조금 생각하셔서, 그쵸? 수업이 얼마 후에 있을 거라는 거 계산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한 2주 전에 만들면 지금 딱 쓰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연산이 있네요. 구연산. 구연산, 아까 얘기했죠? 린스도 하고, 예. 이렇게 뭐 때 빼고 박낼 때도 하고. 자, 구연산이라는 건 산이기 때문에 시큼한 맛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음료수 같은 데다 넣으면 pH 조정도 하면서 방부제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쓰이고 거의 모든 거에는 구연산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레몬이나 이런 거 할 때 시큼한 그 맛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연산 하면은 인터넷 치시면 또 구연산이 막 종류가 달라져요. 함수 구연산,
무수구연산 이래서 또 빨라요. 머리가 막 아프게. 자, 그래서 오늘 그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게 여기 구연산인데 이거는 무수구연산이에요. 자, 구연산인데 이거는 함수구연산. 자, 제가 두 가지를 이쪽에다 드릴 테니까 한번 만져도 보시고 이렇게 뭐 맛은 좀 그렇지만 느낌이 어떤가 이런 거 한번 이름 따라서 하나씩 해보시고 바꾸시고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다를까? 자, 여기 이름은 써있어요. 이거 함수구연산, 그리고 무수구연산. 다 쓰면 바꾸시면 됩니다. 가루예요. 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예, 구연산 사시면 예, 그렇게 나와요. 맛 보셔도 뭐 살짝은 괜찮거든요. 네, 중국산이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싼 구연산 먹는 거는 뭐 오스트리아산 이런 게 나와요. 우리 뭐좀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보면. 예, 바꾸시고요. 산이기 때문에 쉬워요. 오렌지 주스 이런 데 들어가요, 다. 그래서 너무 쉬워. 먹는 구연산은 타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피로회복이나 이런 데, 그런 데 좋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진짜가 낯설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두 개를 좀 비교하시라고 제가 두 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다 중국산이에요, 지금 두 개 다. 맛 느껴보신 분은 하나가 더 쉬어야 돼요. 하나가 더 쉬어야 되거든요. 뭐가 더 쉬인지 잘 느껴보세요. 뭐가 더 쉴까요? 쏟아지면 안 되니까 이름만 보고 했을 때 함수구연산, 무수구연산 하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입자가 굵다. 함수, 무수. 거기서 여기 한자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함수, 구수, 무수. 물에 잘 녹고 안 녹고 물이랑 관계된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을 함수하면 물을 얼마나 함유했냐고. 무수는 물이 없다. 이해되셨죠? 물 함유량이에요. 수분 함유량이에요. 함수, 무수가. 그럼 무수는 물이 없는 쪽이고 함수는 물을 가진 쪽이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하실 때 구입하시면 함수, 무수가 따로 있고요. 가격이 또 달라요. 가격이. 뭐가 더 비쌀까요? 물이 없는 게 물이 있는 게 비싸다는 거니까 물 더 넣었으니까. 비싼 거는 잘 말린 거죠. 잘 말린 거예요. 맞아요. 무수가 더 비싸요. 예. 자, 그러면 차이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 함수, 무수, 이렇게 구연산이라는 형태는 우리 아까 뭐 레몬 이런 데 사과 이런 데 들어있지만 거기서 추출하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추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감자나 옥수수 이런 데서 많이 추출을 한대요. 그래서 대량으로 감자 옥수수는 대량으로 짓잖아요, 농사를. 그래서 거기서 추출해서 이제 구연산이라는 형태로 해서 만드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 나온 구연산이 있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가 함수 구연산이에요. 습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 함수 구연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성분 한 99.5% 이상 나와야 되고요. 그 정도 차야 되고 물이 8.8% 이하인 게 함수 구연산. 물이 더 많으면 막 50%는 물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물 함량이 수분 함량이 8.8% 이하일 때 함수 구연산이라고 그러고 무수 구연산은 0.5% 이하예요. 차이가 확 나죠. 함수 무수는 0.5% 거의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만들어졌을 때가 함수라 그랬잖아요. 얘를 열을 가해서 수분을 날려보내면 걔가 무수 구연산이 돼요. 그러니까 가공을 한 번 더 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무수가 비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 때 뭘 사야 되냐면 또 고민되시잖아요. 그렇죠? 자, 함수 그럼 싼 거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예. 함수 무수는 성분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고 물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왜 다른 걸 이렇게 만들어놨냐? 조금 이렇게 편할 때가 있는데 무수가 더 비싼 이유가 사람들이 좀 더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물을 이렇게 함수 구연산이 이렇게 오래 있는다면 뚜껑이 열릴 수도 있겠죠. 놔두면 얘가 수분을 이렇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져보시면 보들보들하죠? 네. 그쵸? 부슬부슬한 거니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고요. 집에서 오래 보관하시게 되면 얘가 물기를 먹어가지고 한 덩어리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쓰기가 너무 안 좋겠죠. 무수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보관하거나 이럴 때는 무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얘가 신맛이 나요. 그쵸? 네. 제가 아까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뭐가 더 무수가 더 신- 다른 의견. 감수. 무수. 오, 예. 무수가 더 시큼해요. 한 10% 정도. 1.1배 정도 더 시큼해요. 이렇게 물기를 날렸기 때문에 그 시큼한 맛이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성이긴 하지만 완전히 pH가 아주 센 산성은 아니고 약한 산성이에요. 산성 자체는. 그래서 무수가 가격도 비싸지만 그 시큼한 맛도 조금 더 셉니다. 함수보다. 그런데 구별을 해서 써야 될 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때는 사실 빨리 주문해서 빨리 쓴다 그러면 가격 차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함수 쓰시는 게 나아요. 함수는 물을 이미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에다가 풀 때는 함수가 쓰기가 더 좋은 거예요. 가격도 더 싸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무수 같은 데는 언제 쓰느냐? 아까 먹는 데들이나, 예, 이런데 사람들 가공해서 이렇게 쓰는 데들은 무수를 더 많이 쓰고요. 뭐 샴푸를, 린스를 만들어서 써요. 섬유유연제를 만들어서 써요. 이럴 때는 구분하셔서 바로 쓰신다고 하면은 그냥 함수 구연산 쓰시는 게 더 가격도 싸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구연산 이제 설명 되셨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구연산이 뭔지. 요거 남으시면,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청소할 때 이렇게 베이킹소다 섞어서 쓰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구연산은 뭐 남았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천연 세제로 쓰시면 돼요. 자, 구연산. 그 다음에 아까 에센셜 오일 우리가 봤죠? 그쵸? 그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올리브 리퀴드. 그쵸? 올리브 리퀴드. 올리브 하면은 그건 아시죠?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유 하는 올리브? 그쵸? 예, 거기서 추출한 유화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올리브 리퀴드고요. 유화제라는 거는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게 하는 거예요. 얘를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올리브 리퀴드.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데 안 쓰셨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에센셜 오일이라는 건 기름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내가 잘 흔들어가지고 섞여놓은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빨리 할 때만 쓰는데 이렇게 빨리 할 때 고물이 놔두면 기름이 위에 떠요. 그러면 이제 흔들어서 부으시고 뭐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물하고 기름이 섞이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안정화되게 하는 게 올리브 리퀴드입니다. 자, 올리브 리퀴드가 화장품 할 때 많이 써요. 스킨 같은 거 만들 때 에센셜 물 쓰잖아요. 스킨이. 그때 이거 쓰기도 하고요. 이거 없으시면 솔루빌 라이저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대체하셔도 돼요. 솔루빌 라이저. 네, 솔루빌 라이저랑 또 올리브 리퀴드 중에는 그러니까 둘 다 어차피 이렇게 유화제라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쓴다고 하면 더 안정하다. 사람한테 좀 친환경적이라는 건 솔루빌 라이즈라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엔 눈으로 보이는 거는 얘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올리브 리퀴드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올리브 리퀴드를 수분 크림 만드는 것들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물하고 기름을 닦아내는 거. 클렌징 크림? 오일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걸 갖다가 잘 닦인 약간 계면활성 역할도 하면서 유화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에센셜 오일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잘 섞이라고 넣는 거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수업을 하실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두 개를 만드시잖아요. 지금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이게 1리터짜리죠. 그렇죠? 뭐 약간의 차이점이 그람량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처음 했던 그 레시피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하면 1리터가 넘어요. 보시면. 그쵸? 처음에 발효액이 이미 천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약간 조정을 밑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량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딱 맞춰주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첨유연제 만들면 다 만든 다음에 이게 뽀다구 같은 거 알잖아요. 그쵸? 근데 라벨을 이렇게 집에서 출력해서 딱 붙여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걸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집에서 제가 이제 뭐 오늘 날짜도 쓰고 첨유연제 해가지고 잉크젯으로 출력을 했더니 딱 9시 때까지는 좀 뽀다구가 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이걸 이렇게 따르실 때 흘리신단 말이에요. 그쵸? 약간 묻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잉크라서 막 번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약간 코팅된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문제가 돼서 오늘은 그건 안 하고요. 이렇게 집에 가서 네임펜으로 쓰세요. 예, 네임펜은 무슨 향이 들어가고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계량 스푼, 깔때기는 뭐 집에 다 있으실 테니까 깔때기, 저울은 제가 따로 준비했고요. 저울 없으셨을 때는 그 비중을 대충 맞추셔가지고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도 이건 돼요. 사람 얼굴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집에 눈금 있는 거 맞추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수통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만드실 텐데 요렇게 저울 하나 드리고 요렇게 저울 하나 드릴게요. 제가